현장에 가게 되면 미디어들이 출입 가능한 구역과 미디어들이 출입 불가능한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특정 장소는 출입이 가능한 시간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그런데요. 클럽하우스는 경기 시작 전과 후에 정해진 시간에 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수들이 미디어를 피하고 싶을 때는 경기 시작 전까지 미디어가 출입 불가능한 구역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구역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선수는 바로 당일 선발 투수입니다. 저는 지난 2시즌 동안 케빈 가스먼의 선발 등판일에 로저스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로 선발 등판 전 가스먼을 보는 것이 좋아서였는데요. 가스먼의 선발 등판일에 토론토 클럽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클럽하우스 한가운데에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피하지 않고 기자들이 들어올 게 뻔한 클럽하우스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여유롭게 혼자서 체스를 두거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치 용기가 있다면 말을 걸어보라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말을 거는 이는 없고 다들 가슴원 주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돌아서 지나갑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2023년 드래프트에서 무려 3명의 1라운더를 배출하고 알버트 벨, 알렉스 브래그먼, 에런 놀라, DJ 르메이유 등 꾸준히 메이저리거를 배출하는 야구 명문 LSU 출신인 케빈 가스먼은 2012년 드래프트에서 코레아, 벅스턴, 주니노 다음이자 투수로서는 가장 높은 전체 4번 픽으로 볼티모어에 지명됩니다. 앞날이 창창한 유망주였던 케빈 가스먼에게 볼티모어는 페스트볼과 스플리터 두 구종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더 연마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문제는 꽤 좋은 수준급의 페스트볼과 리그 최고의 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스플리터를 가진 가스먼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연마하면서 페스트볼과 스플리터의 위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종이 다양해진 대신 모든 구종이 다 밋밋해져 버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코레아, 벅스턴, 코리 시거, 맥스 프리드와 같은 드래프트 동료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잡는 동안 가스먼은 애틀란타로 트레이드된 뒤 애틀란타에서 DFA 됩니다. 하지만 가스먼은 애틀란타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는 애틀란타에 가서 볼티모어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야구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의 코치진은 가스먼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왜 리그 최고의 스플리터를 가지고서 그 스플리터를 더 적극적으로 던지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애틀란타는 가스먼에게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플리터를 스트라이크 존 아래에 걸칠 정도로 벗어나지 않게 던지라고 주문했던 볼티모어와는 다르게 애틀란타는 확실하게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떨어지게 던지라고 했다는데요.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DFA와는 상관없이 가스먼의 스플리터의 런 밸류는 2017년 플러스 3에서 2018년 플러스 10으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페스트볼의 비율은 60%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고 슬라이더 역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플리터의 비율을 더 올리는데요. DFA 된 뒤 신시내티로 갔지만 역시 시즌이 끝나고 논텐더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된 가스먼을 샌프란시스코가 1년 900만 달러의 계약으로 데려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애틀란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스먼을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린스컴 때에도 그를 바꾸는 것보다 린스컴의 장점을 살려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스먼에게도 샌프란시스코에게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스먼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로이 할러데이가 사망한 후 자신의 등번호를 34번으로 바꾸게 됩니다. 참고로 자신이 즐겨보았던 토론토 시절에 로이 할러데이의 32번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시절 로이 할러데이의 34번을 단 이유는 토론토 시절 로이 할러데이의 번호는 달 수 없다는 자신만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랬던 가스먼은 볼티모어에서 애틀란타로 온 뒤로는 34번을 달지 않았는데요.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오면서 선발 투수로 뛸 기회를 얻자 34번을 자신의 등번호로 결정합니다. 2020 시즌을 성공적으로 끝내자 많은 팀들에게 연락이 왔고 그 중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토론토에게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투수로서 자신을 완성시킨 뒤 자신의 우상 로이 할러데이가 뛰었던 토론토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가스먼은 그 시기를 회상했습니다. 2021년 가스먼의 스플리터는 런 밸류 플러스 23을 기록한 괴물 같은 마구가 됩니다.
드디어 애틀란타에서 시작된 새로운 투수로서의 변화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더 많은 구종을 던질 것을 요구한 볼티모어가 아니라 다른 팀으로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쩌면 볼티모어로 갔기에 최고의 유망주에서 DFA까지 되는 신세가 되었다가 다시 사이영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단단한 멘탈을 만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스먼은 2021 시즌이 끝나고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토론토가 연락할 테니 토론토의 연락을 기다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참 귀하죠. 토론토의 연락을 기다린 리그 탑티어 선수라니요. 가스먼이 토론토에 입단했을 때 제가 가스먼을 토론토의 에이스라고 했다가 야알못이라고 많이 혼났는데 이제는 에이스라고 불러도 되죠? 물론 이런 것들이 가스먼을 토론토의 리더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2023 시즌이 끝난 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 시즌이 아쉽게 끝난 뒤 샤파이로와 에킨스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내 잘못 아님, 무조건 아님, 아무튼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음, 어쨌든 내 잘못 아님을 시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번 영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구단을 이끄는 샤파이로와 에킨스가 실망스러운 시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닌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되었든 우리 잘못은 절대 아니고 꼭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구단 모두가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말 참신한 기자회견을 하고 얼마 뒤 가스먼은 사이영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여기서 베리우스가 키쿠치로 교체될 것이라는 것은 경기 전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냐의 문제였지만 이미 구단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투수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어찌 보면 샤파이로와 에킨스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 것과 대치되는 발언입니다. 물론 1차전을 망친 가스먼이 할 말은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사이다 발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샤파이로와 에킨스의 말만 옮겨 전달하는 상황에서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윈터 미팅에서 슈나이더 감독은 결국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것과 관련된 깊은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가스먼은 추가로 파울 테리토리 TSN과 같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는 2023 스프링 트레이닝에 나타난 마노아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특히 그는 어깨 통증이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가스먼은 데뷔 후 첫 풀타임에 200이닝 가까이를 던지면서 어깨를 쓰게 되면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막전 선발로 낙점되면서 그 몸 상태로 무리하게 오프닝 데이에 맞춰서 서둘러서 시즌 준비를 한 것 등을 얘기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시즌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먼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스프링 트레이닝에 모인 선수들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마노아에게 개막전 선발을 맡긴 것이고 마노아가 오버페이스로 무리해서 몸을 만드는 것을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면 가스먼은 알았지만 구단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능이라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가스먼은 현재 구단과 더 정확히 말하면 샤파이로와 에킨스와 불편한 관계인 마노아의 결혼식에 공개적으로 참석합니다. 데니 젠슨, 로마노, 비지오, 에스피날과 같은 선수들이 마노아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알려졌지만 가스먼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태그하면서 마노아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마노아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먼은 구단과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2024년 자신의 우상인 로이 할러데이처럼 토론토의 개막전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가스먼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제대로 가스먼의 얘기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이 가스먼처럼 후회 없는 한 해였기를 바라고 2024년이 이정우의 새 시즌처럼 기대 가득한 1년이기를 바라는 저는 이승용이었습니다. 2023년 야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